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3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전대미문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서울시 내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426개 행정동이 있는데 이곳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이 선거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고 이런 기록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자,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426개 행정동 모두에서 송영길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는데 자,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후보에게 5곳의 동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싹쓸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 모두에서 승리를 거뒀다. 자, 이런 기록은 앞으로도 정말 다시 나오기 힘든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59.05%의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39.23%를 득표했는데 두 후보의 격차는 19.8%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정말 거의 20% 가까운 표차로 따돌린 것이죠. 자, 이런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될 수밖에 없죠. 자, 지난 5월에 있었던 관훈 토론회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물론 말을 아끼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현명한 답변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 영상은 마지막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큼이나 중요했던 게 서울시 의회 선거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100석을 넘게 차지하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는데 다행히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자, 비례대표 11석을 포함해서 총 112석이 있는데 이 중에 국민의힘은 76석을 가져가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좀 소신껏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좀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제가 2년 전에 그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약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준비된 리더다. 그리고 아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명의식이라든가 열정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 준비된 리더다라고 한 것은 이분이 복지, 외교 안보, 경제에 있어서 책도 내고 강의도 할 정도로 정말 이해도가 높고 아주 지식이 잘 갖추어진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흑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이 복지에 있어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훈 토론회 보면서도 느낀 것인데 이분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치하는 이유, 오세훈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흑수저 출신으로 이만큼 성공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소외된 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계 경제대국 11호 성장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보듬고 챙기는 것, 이게 오세훈이 정치하는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명을 분명하게 밝히는 분이 사실 잘 없는데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모든 정책, 복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형 리더죠. 아주 실무, 현장에 박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책도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진 분이고 아주 유려한 언변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부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분이죠. 그동안 자신은 재산 관리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깨끗했다라고 자부한다.
뭐 한번 뒤져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밝힐 정도로 아주 깨끗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저는 이런 분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 대권 도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 뭐 아직은 서울시에 전념하고 싶다라는 이런 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관훈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승리를 한다면 5년 후에 대권에 도전한다고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책도 더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듬어야지 되고, 또 품성도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자주 있고요. 이른바 목계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하늘이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뜻은 사실은 민심이 불러내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요. 분야에 따라서는 많이 퇴보했습니다. 10년 전에 한 10위권까지 끌어올려놓은 도시경쟁력 지수가 17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시정을 시작했고요. 금융도시 순위도 1년에 2번씩 발표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의 10위권까지 끌어올려놨던 게 30위권까지 떨어진 게 이제 조금 올라서 다시 12위권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뛰어야 대한민국이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장 자리가 대권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서울 시민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임기 앞으로 제가 지금 뭐 사선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억울한 사선이죠. 보통 3선을 완료했으면 12년을 일했어야 되는데 저는 6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5선 했는데요. 이 2.5선 도전의 초입에 있는데 이번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신명을 다해서 서울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공직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선이 돼서 뭔가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성과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5선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하신 말씀도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고 대선에서 안 되는 선택지, 이번에 포기하고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선택지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선한 시장이 어딨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어디서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미국의 시카고의 데일리 시장은 5선인가 6선인가 7선인가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의 시카고시를 만든 시장, 역사는 기록하는데요. 저는 그런 시장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면 대통령 자리보다 더 의미 있게 역사가 기록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